공취생, 호모 고시오패스, 호모 스펙타쿠스, 비개인, 취업 인류. 심각한 청년 취업난을 빗댄 웃지 못할 신조어들인데요. 2017년 12월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구직난이 좀 심각하지 않나요? 네, 많이 심각해요. 인원을 작게 뽑고 다들 들어가고 싶다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취업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몇백 대 1이 기본이니까. 한 몇 군데나 지금 넣어보셨어요? 한 30 군데? 이력서를 30군데가 아니라 100군데라도 넣을 수 있으니 제발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오는 배부른 청년들이 있습니다. 별로 내가 바랬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사 1년 차 때 이러다 일찍 죽겠구나.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삶하고 일하고의 경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너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네 성질을 죽여라 뭐 이런 말씀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기질을 계속 이렇게 뭐 다운시켜라. 평일 오후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한강 둔치에 앉아있는 김기영 씨. 올해 32살인 김기영 씨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한 청년 퇴사자입니다. 네, 바람 쐬러 자주 오고 뭐 만만한 게 한강이니까 사실 뭐 바다 가긴 너무 멀고요. 그 머리 복잡할 때 생각 정리하기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퇴사 이후 생활이 180도로 바뀌어 유난히 한강을 자주 찾게 된다는 김기영 씨. 뒤돌아보면 보이는 저 높은 빌딩이 김기영 씨가 다녔던 회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네요. 뿌리치고 나온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 김기영 씨는 퇴사를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저는 팀장님들한테 굉장히 잘했죠. 분위기에 되게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뭐 되게 물 같은 성격이어서 뭐 그냥 종지 그릇에 넣으면 종지 그릇에 담기고 컵에 넣으면 컵에 담기고 좀 그런 성격이어가지고요. 네, 소맥은 제가 진짜 기가 막히면 그건 자신 있습니다, 진짜. 네. 소맥은 황금 비율을 제가 찾았어요. 7년 5개월 다니면서 소맥의 황금 비율을 찾았어요. 나름 회사 생활을 잘했다는 김기영 씨는 행복하기 위해 이 사진을 전 직원에게 보내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기영이 퇴사한다는 거를 많이 왜 퇴사한대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분위기 메이커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좀 활력소가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백수 생활 7개월째. 딱히 할 일이 없어 주로 집에 있다는 김기영 씨의 점심 메뉴는 카레밥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메뉴는 아침에도 먹었고 저녁에도 먹을 예정이라는데요.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제일 만만해갖고 카레를 한 솥 해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카레만 먹는 거죠. 멀쩡한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속 터질 노릇인데요. 그동안 부모님 속 한 번 안 썩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데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난데없는 방황이 시작돼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이제 주위에서 친구분들이나 뭐 너네 아들 뭐 어디 갔다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걸로 제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부모님들은 주위에 아무한테도 말씀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도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너는 시골 가서 방에 얌전히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은 딱 그 5개 모퉁이가 이렇게 꽂혀 있는 게 매력이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모서리가 계속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 난곡동 주택가 작은 원룸.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네. 일어났어요. 네. 이불 밖은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추운데. 오늘 영하 12도래서. 겨우 이불 속에서 빠져나온 이창민 씨는 약부터 챙겨 먹는데요. 각종 영양제라고 합니다. 또 드세요? 이거 루테인, 눈에 좋은 건데 종합 비타민. 아침에 먹는 게 좀 많아요. 오메가3. 이게 마지막인데 아침에 먹는 거. 이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가 있어요? 네. 창민 씨 올해 나이가 28살이요.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는 이창민 씨는 대학 졸업 후 IT 잡지사 기자로 직장 생활을 했다는데요. 4개월 전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 백수 생활을 하는 청년 퇴사자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다는 평일 낮 시간 장보기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는데요. 가격표를 꼼꼼히 살피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싼 걸 골라야죠. 저는 돈을 안 벌고 지출만 있으니까 지출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글 쓰는 사람이 꿈이었거든요. 그 꿈을 기자가 됐으니까 이룬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내가 바랬던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우리 잡지 팀에 있는 뭐 팀장님, 편집장님 보면은 내가 이 길대로 계속 쭉 열심히 살면 편집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분을 보면 안 행복해 보이는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요리가 제법 재밌어졌다는 이창민 씨. 고정 수입이 없어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하기에 식사는 늘 가성비 좋은 메뉴를 선택한다는데요. 완성된 점심 식사라고 차려놓은 것은 달랑 양파밥 하나. 이거를 먹기 전에 인스타에 올려요. 인스타에 평일 브런치라는 해시태그로 계속 올리는데 매일매일 어떤 거 먹는지 찍어서 올리는 게 약간 생존 신고 같은 거. 잘 살고 있다 퇴사해도 이런 느낌. 다들 왜 그러고 사냐고 묻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창민 씨. 저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맨날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복학해서 되게 열심히 취업 활동하고 뭐 대외 활동하고 알바하고 그러다가 취업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살면은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퇴사해서 온전히 저를 위해 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큰맘 먹고 원주 집으로 부모님을 뵈러 간다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이창민 씨. 백수로 놀고 있는 자신을 보면 걱정하실 것이 뻔해 집으로 가는 마음은 무겁다고 합니다. 아빠 나왔어. 왔네. 뭐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일에 막 들어가도 괜찮니?
왜 들어다니면 안 돼? 그냥 그만둬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되지. 뭘 안 돼? 뭐 대책은 좀 있냐? 몰라,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뭐 하고 있었어? 무선통신 1세대로 무선통신 기술 발전에 평생을 바쳤다는 이창민 씨 아버지. 지금은 눈도 나쁘고 또 이거 고쳐가지고 이거 못 먹고 살아요. 4G 무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1세대 무선 통신은 돈벌이도 안 되고 힘에 부치지만 사명감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데요. 어디 아직도 근무하시는 모양이네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무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일산 초등학교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쌤3. 너는 저기 뭐냐? 니 그만뒀잖아.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좀 있어? 없는데. 어떻게 젊은이 대책도 없이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젊으니까 대책도 없이 그만둘 수 있지. 아빠가 그만두면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난 그만둬도 대책이 없으면 돼. 그럼 잘 됐다. 그럼 내일 좀 도와주라. 싫어.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랬더라. 아니 비전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아니지, 이쪽을 발전시키는 비전은 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발전시켜야 돼? 이미 발전하고 있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아빠는 우리 세대한테 책임을 묻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질 의무가 없어요. 아니 미래는 이런 통신이라는 이런 전자 쪽이 발전을 돼야지 우리 인류하고 연관이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어려운 거 왜 해? 안 해도 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려운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아니 이제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어려운 일에 수요가 없으면은 그만큼 그 봉급이 오르겠지.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글쎄 제 나이 또래들 보면은 한번 좋은 직장 만나면은 어떻게든 끝까지 진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떤 좀 불이익이 조금 주더라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거 좋은 직장인데 내가 그만두면 갈 데 없어. 여기 평생 있어야지. 이런 심정으로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는 경향도 좀 있는데 그 젊은이 탓은 할 게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 좀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탭댄스 학원을 찾는 33살의 조기엽 씨.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 인턴을 거쳐 대기업에 취업했다는데요.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사표를 던지고 나온 청년 퇴사자입니다. 평일 저녁에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퇴사 후 삶의 큰 변화라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인생이 핀다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는 조기엽 씨. 대기업에서 조기엽 씨에게 보낸 택배입니다. 우리 아들 합격했네. 아유, 어머나. 아유, 세상에. 케이크 하나하고 뭐 이렇게 꽃다발 하나가 왔어요. 여기 뭐 날아갈 것 같았죠. 아 이게 정말 됐구나. 그 저는 그 자랑을 좀 했어. 우리 저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그 내가 축하를 더 많이 받았죠. 자랑도 좀 하고 싶어. 무에 자랑했습니다. 네. 그게 뭐 저 사실 보면 이제 그 효도죠. 그게. 네. 그러던 어느 날 조기엽 씨는 부모님께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아 정말이야? 네,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야? 직장 새로 알아봐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네 맘대로 그만둬? 엄마하고 상의도 없이.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아우 이 일을 어떡한대?
간두겠다고 딱 통보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엄마 내가 죽어도 좋으냐고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갖고 딱 간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넨 어느 부서인가? 예, HR 인사과 조기업입니다. 인사과? 김대리. 예. 니네 거야? 네. 어디 놀러 가네? 대기업 있을 때는 제가 한번 파마하러 갔다가 그때 그 상무님 그때 그분이 저 보시더니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너 머리 스포츠로 깎고 오라고. 스포츠 나처럼 깎으라고. 완전 그거셨거든요. 여기 다 파셔가지고 딱 스포츠. 그래서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여기 무슨 옛날 무슨 두발 규제하는 학교도 아니고. 좋은 아침입니다. 김대리, 나 좀 봐. 네. 신입사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꼬라지가 저게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아니 임원들이 보기라도 하면 우리 부서를 뭐라 생각하겠어? 감사합니다. 어이, 저기요. 네. 머리 꼬라지 마라. 아유. 너 내일 당장 스포츠 머리를 갖고 와. 알았어? 예. 교육 똑바로 시켜. 나 회의 들어간다. 비켜.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소위 말하는 꼰대 이제 부장님이 팀장이 됐는데 뭐 그분은 제가 그 어떤 차장님 때리는 것도 봤어요. 뺨따구를 회의실에서. 네, 그런 분이 제 상사였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를 많이 좀 이렇게 막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욕도 많이 하시고 쌍욕도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화나면은 수첩 이렇게 던지고 막. 아니 삼촌 어디 갔다? 야야 저기 어때? 우와 끝내준다. 대박. 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는 가기 싫습니다. 야, 네가 뭔데 가고 안 가고야? 내가 가면 가는 거지? 고기 사주는 게 뭐가 좋고 술 사주는 게 하나도 안 고마운 거야. 근데 단어 때문에 하는 거지. 이제 너무 이제 강요한다거나 그걸로 이제 승진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건 되게 잘못된. 아직도 근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리크레이션 문화를 술 말고 딴 거로 바꾸면 돼. 완전히 무슨 술 먹고 싶어서 밑에 사람 거느린 것처럼 오라 그러고 그건 잘못됩니다. 들어갈 때는 얼마나 좋았냐. 나올 때는 그래 나온다게 그 죽을 때서 나왔단 말이야. 그 왜 나왔는지 솔직하게 해라. 거기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 가는 게 보이는데 거기 있어봤자 내가 전혀 비전이 안 보이는데 배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 투성인데 거기 있어 내가 뭐 어떻게 거기 있어? 배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랑 오래 못 있지. 조직은 다 그런 것이라며 힘들어도 견뎌야 한다는 부모 세대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온 청년 세대의 직장과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대졸 신입사원의 10명 중 3명이 1년 내 회사를 그만둔다는데요. 청년 퇴사자들을 보는 사회와 가족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퇴사한 청년들이 만든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 블루밍 살롱.
이렇게. 제가 마카롱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우와. 이 거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들고 왔는데 저희가 금천구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워크숍을 열었었는데 저희 활동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와. 위 커뮤니티는 오픈 살롱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무기력을 함께 이겨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등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냥 내가 힘든 것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도 같이 힘든 게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좀 지지해주면 좀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힘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활력을 많이 찾게 됐어요. 시작! 잘못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생각한 대로 다 잘 될 거야. 불안해 말고 너 자신을 믿어. 시작. 다 지나가.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다.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기성세대의 시선에 상처받은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다시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뭉클해. 28살의 곽승희 씨는 4년 동안 3번의 취업과 퇴사를 반복한 프로 퇴사자입니다. 결코 자신이 잘못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닌데도 잦은 퇴사로 인해 직장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메일로 입고문의 드렸던 월간 퇴사 그냥 그걸로 이거 샘플로 할게요. 네. 그때 제가 입고 메일을 못 봐가지고요. 아, 네. 다른 업무분들랑. 요즘은 취업을 포기하고 네네. 1인 출판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퇴사는 3번이요. 건강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져서 조직 문화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죠. 뭐 밥을 제때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일에 둘러싸여 있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입사 1년 차 때 이러다 일찍 죽겠구나.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 퇴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월간 퇴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퇴사는 실패가 아니며 직장 밖에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좀 행복하신가요? 엄청 행복하죠. 네, 저 너무 행복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밥 3끼 잘 먹고요. 목욕도 되게 자주 하고요. 일상생활이 되게 풍부하고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예전엔 그런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몸보다 중요시 되는 건 일이었죠. 청년 퇴사가 보편화되면서 청년들은 스스로 퇴사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 웰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안 읽었어. 자, 이 청년들은 말 많고 탈 많은 청년 퇴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팟캐스트를 운영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호시탐탐 퇴사 기회만 엿보고 있는 직장인 친호. 한 번의 퇴사를 거쳐 비교적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태태. 앞서 만난 대기업 퇴사자 김기영 씨는 퇴사 후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해 마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조직 문화에 반기를 든 조기엽 씨가 팟캐스트 운영자들인데요. 네. Let's go. 오늘도 저희는 금요일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 직장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천만 직장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직장인을 위한 전문 공감 방송 직장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마통 자기소개. 아무도 청년들의 직장 생활과 퇴사에 관심을 갖지 않자 청년들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기업 문화를 바꿔보자며 직장인의 난이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초대받은 출연자 역시 퇴사 후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고 있는 청년인데요. 청년 퇴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퇴사자들이나 뭐 이렇게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저희 상담소에서 통계 작업을 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가장 우리 2030을 힘들게 했나 좀 뽑아봤어요. 근데 1위가 뒤처짐, 2위가 자기 혐오였습니다. 너무 슬프다. 자기 혐오.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직까지 많은 한국 사회 직장인들이 그렇게 핏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퇴사나 이런 문제들을 보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라는 자기 혐오가 많고, 그리고 퇴사해서 쉬고 있는 동안 친구들이 계속 직장 생활하는 걸 보면서 나만 뒤처지고 있다. 대표님 지금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손 좀 잡아주이소. 대기업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조기엽 씨는 요즘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작은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 회사야말로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직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근무 환경이 되게 자유롭고요. 그리고 뭔가 이쁘잖아요. 건물들이 내부 인테리어 이쁘고, 그다음에 좀 이따 뭐 저기 뭐 보시면은 알겠지만 저희 어떻게 일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룰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의견을 낼 때는 대안이 있는 토론을 하자. 그리고 맥락을 설명하자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사장은 물론 전 직원이 소통하는 사내 메신저입니다. 이제 그 구성원들이 이제 그날에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그 근태 관련된 거를 전부 공유하는 채널인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휴가를 뭐 쓰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지각 하시는 분들,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인사적으로 뭐 통제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서로 공유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뭐 보면은 누가 어제 생일 안 챙겨서 삐져가지고 지각한다, 장난식으로도 쓰고, 대표님도 자기 일정이 있으시면 다 여기다 공유하고, 회의가 있어서 지하 1층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흔한 부장 대리 같은 직급도 없고 상사 눈치 보며 이유 없이 하는 야근도 없습니다. 맡은 일만 다 하면 최대 2주간의 휴가도 언제든 갈 수 있다는데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퇴사율이 적고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회사에서 떠들고 이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나요? 네, 너무 막 그냥 방해만 되지 않으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서로가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 약간 벽 자체도 없었고 파티션도 없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파티션이라는 게 있네요. 심지어 우리 대표님도 파티션이나 방을 따로 두시지 않고 그냥 저희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자연스럽게 회사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공유받는 것 같아 좋아요. 오후 4시가 되자 동료 직원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직원은 아침에 아이와 함께 출근해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하원하면 데리고 와 아이와 함께 퇴근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대신에 워킹맘의 힘든 육아를 전 직원이 함께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직장에 애기 데리고 와도 이렇게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뭐라 안 그러세요? 네. 청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직원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 활용하지도 못하는 방대한 복지보다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 기업의 복지가 오히려 더 실속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빨대 다 도윤이 거. 우리 집에 빨대 있다. 빨대 있어? 근데 필요 없어?
가져가세요. 안 망하는 거야. 두들기. 자주 오나요? 네. 출근하기 전, 퇴근하기 한 1시간쯤 전에 와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아무래도 오후쯤 되면 되게 사람들이 일하다가 지치는데 도연이 오면 다시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고 좀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좋네요. 네. 좀 이렇게 또 애가 또 귀엽고 하니까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건 저희도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잘 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 그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되 스스로 일을 끌고 나갈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되어줘야 되고 그분들이 향후에 어떤 커리어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알면서 거기에 맞는 비전을 회사가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분들이 오랫동안 남아서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름만 대면 와 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 닷새 만에 퇴사를 결심하고 5년 만에 퇴사를 실행했다는 이슬기 씨. 집 밖에 나가면 왠지 더 돈도 많이 쓸 것 같고 걱정도 되는데 무료로 또는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즐길 거리가 주변에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놀라웠고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미술관뿐만 아니라 삼청동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 평일 낮에 앉아 있을 때 꿈꾸던 여유였어요. 근데 그게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들, 평소에 회사에 있을 때는 뭐 주말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을 때 누려야 하기 때문에 비싸게 지불해야 했던 것들이 평일에는 무료인 게 많아요. 의외로 무료거나 굉장히 반의 반값이거나. 직장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라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세상의 충고를 거부하고 회사 밖으로 나온 후에야 비로소 삶이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는 게 회사에 있으면 더 잘 느껴져요. 지금 기존에 있던 서비스도 바뀔 거고 지금 기존에 일하던 그런 사람들도 바뀌어야 할 거고 그러면 나는 내 자리는 그때 그대로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짓듯 삶을 건축하자는 의미로 액션 건축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 이슬기 씨. 액션 건축가 이슬기 씨는 36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1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지난해는 직장 생활에 지친 청년들과 함께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을 하나씩 달성해가는 무중력 실험실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저의 가능성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건 어떠한 평범한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교육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만들까? 늘 고민하는 게 요새 제 일인 것 같아요. 이 퇴사에 관련해서 액션 건축가 이슬기 씨의 업무 중 대표적인 것은 강의인데요. 퇴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행복한 퇴사법과 퇴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사 후 1년 이내의 퇴사는 위험하다며 5년간 철저하게 준비한 후 퇴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년차 때 정말 매일 울었고 매일 변기통 잡고 토했고 진짜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고 퇴사를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자유가 생길 것 같았고 근데 회사를 다니면 영혼을 파는 것 같고 슬프고 계속 저울질을 했죠. 나 이렇게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다녀야 되나?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나를 만나기 전에 퇴사는 너한테 뭐였어?
탈출구? 이런 대답 원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싫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조금은 살고 싶은 삶을 향해 다가간다는 느낌 또는 내가 내 삶에 그래도 지금은 주인이라는 느낌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해봤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 퇴사는 자유로운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슬기 씨는 퇴사 후 삶의 질은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해본 적이 근데 그 퇴사가 막연하게 뭐 무섭다, 무겁다, 나쁜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정거장, 내가 가는 여행의 하나의 뭐 쉼표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